일부의 헌신과 희생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협회가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협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작은 실천, 활동의 시작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활기업협회 부설 자활기업연구소 오영범 소장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주거복지 광역자활기업 HD건설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활사업 분야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컴퓨터 재활용, 청소, 집수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맡기보다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저만의 전문성을 만들고 싶어서 입사 3년 후인 2009년에 퇴사하여 집수리 자활기업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후 집수리 자활기업에서 현장 관리와 사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주거 현물 급여 사업이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지역 내 집수리 자활기업들이 공무를 비롯한 행정처리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상황에 집수리 자활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활기업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2014년 12월 주거복지 경기도 광역자활기업인 HD건설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여기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 자활기업협회 협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위상 등이 실제에 크게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활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잘 정리해서 알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들과 적절히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준비 과정을 통해 2020년 자활기업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자활기업협회가 창립되어 당사자 조직으로서 정부의 자활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 개발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조차 자활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 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역량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역의 자활기업들이 살아야 협회도 산다는 각오로 자활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의 자활기업들이 처한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며 나아가 스스로 자활기업 활성화의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자활기업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기업 연구소는 자활기업과 관련한 정책, 교육, 사업, 조직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자활기업의 중장기 육성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활기업의 경영 매뉴얼을 개발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적 경제 박람회 기간에는 자활기업과 관련된 주제로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또 협업에 의한 자활기업의 규모화 등의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 자활기업의 방향성과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자활기업 정비계획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을 비롯해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활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응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자활진영이 2022년 자활정책 포럼에서 결론과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자활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모별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자활사업 초기에는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결과물 내지는 산출물로 인식되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었고 이후 자활기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의 임기응변식의 지원 제도가 주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활기업의 성장 단계별,
창업 전 준비 단계나 창업 초기 단계, 안정, 성숙, 규모화를 통한 제도약 등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고 자활사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부문별로 주요 역할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역량 있는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활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자활기업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새로운 물이 흐르지 않고 새로운 흐름이 없이 고여있는 물로만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활기업의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이후의 안정기, 성장기 등 각 단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별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광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참여자 중심의 자활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시장의 자활기업 판로 확보와 새로운 창업 아이템 개발 등 자활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에 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자활기업협회는 자활기업 간 상호 협력 사업과 자조금융 조성 등 자활기업이 협업을 통해 규모화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합니다. 현장의 자활기업들도 투명한 자활기업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중앙자산 키움 펀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출범부터 연구사업의 시작과 현재 준비 중인 교육사업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자활기업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활기업을 통해 지역에 속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이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고 한국자활기업협회는 뜻을 모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계신 자활기업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자활기업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회원들이 지부를 비롯한 협회 조직을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상대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 중에서도 회의에 출석하여 요구사항만 쭉 늘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뭐든지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협회 활동을 통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헌신과 희생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협회가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협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작은 실천, 활동의 시작을 부탁드립니다.